allemaal. Als het de eerste keer is dat jij mij ziet, mijn naam is Yeonju en mijn Nederlandse bijnaam is Jantje. Ik kom uit Zuid-Korea. Ik wil vandaag mijn ervaring delen met het leren van de Nederlandse taal. Ik hoop dat jullie het leuk vinden. Laten we beginn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얀찌예요. 네덜란드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셨다고요? 일단 박수를 쳐드릴게요. 네덜란드에 와서 살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체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만 사용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처음에 교환학생으로서 네덜란드에 왔을 때는 영어만 사용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때 느꼈던 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상황일 때는 영어만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구매자로서 가게에 들어갔다. 이러면 점원이 영어로 설명도 해주고 아무 문제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치를 못하는 게 언어 장벽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이나 시청, 비자 문제, 각종 서류 문제에 있어서 더치를 못하면 영어로만 얘기를 했다가는 나도 모른다, 안 된다 이러면서 저를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살이를 하다가 다시 네덜란드에 오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치를 배우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더치를 배웠어요. 처음에 어학 수업을 바로 듣고 싶었는데 한 달 반 이후에나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의욕 넘쳐가지고 바로 수업 듣고 싶어 이랬는데 한 달 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원 교재를 사서 A1을 한 달 반 동안 독학으로 마무리를 하고 A2부터 어학원 수업을 들었어요. 5개월쯤 됐을 즈음에 이제 B1을 마친 상태에서 레스토랑 알바를 하기 시작했고요. 만 1년쯤 됐을 때 B2 수업을 수료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그때 스타츠 익자men NT2A B2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그쯤에 이제 문제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시험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험을 보지 못하고 당시 저는 시험 점수가 막 급한 건 아니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자 이러고서 안 봤고요. 그러면서 그쯤에 널싱홈에 취업을 해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습니다. 널싱홈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저는 C1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C1 수업은 없지만 더치를 아직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고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수업은 계속 그냥 들었고요. 널싱홈에서 일하는 동안 간호사 면허고시를 마무리하고 3년 차인 올해는 3차 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치를 배우면서 습득했던 몇 가지 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에만 있는 특이한 발음들이 있잖아요. 이 발음에 익숙해지려면 처음에는 일단 많이 들어보는 게 좋아요. 유튜브 채널을 봐도 좋고 넷플릭스 영화를 봐도 좋아요. 일단 많이 들으면서 어떤 억양인지 어떤 발음인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첫 단계에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그냥 켜두고 배경음악처럼 그냥 계속 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네덜란드 영화를 봐도 좋고 더치 영화를 찾는 게 어렵다면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영화에 더치 음성을 깔고 더치 자막을 깔아서 보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 더치 영화는 미누스인데요. 미누스는 고양이가 우연히 사람으로 변하면서 인간 생활에 적응해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재치와 감동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말 귀여운 영화랍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넷플릭스에서 찾을 수 있고요. 아마 적은 돈으로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레벨이 A2, B1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익셔널이에요. 유익셔널은 네덜란드 뉴스 채널 NOS의 청소년 버전인데요. 초등학생 수준에 맞추어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요.
매일 오전, 오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뉴스를 볼 수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유익 저널을 매일 하루에 한 편 보는 걸 저의 루틴에 넣어서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덜란드어 단어 공부, 쉬운 단어들부터 공략하는 걸 추천드려요. 전체 문장을 못 알아들어도 쉬운 단어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유추를 해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특히 기초 레벨 A1, A2에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최다 사용 단어들인데요. 저도 A1, A2를 공부할 당시에는 이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외워도 쓰지도 않는데 하는 단어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펴보니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더라고요. A1, A2에 나오는 단어들은 대부분 최다 사용 2000 혹은 5000 이내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꼭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예문을 같이 외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단어를 외워도 이 단어를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잖아요. 어떤 단어를 배우면 쉬운 예문을 가지고 와서 이 예문을 외워주세요. 외운다는 게 뭐 단어 10개에 맞춰진 10개의 문장을 한 번에 읽는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 문장을 읽고 안 보고 한 문장 말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외워주세요. 한 문장을 읽고 안 보고 한 문장 말할 수 있는 정도. 한 번에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공부하는 그 당시에는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외웠던 것 같아요. 어느 교재로 공부했는지 물어보실까봐 제가 공부했던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첫 권은 친구한테 넘겨줘서 얻고 이렇게 공부했던 책들이에요. 근데 이 책은 내 안에 다 설명이 네덜란드어로 돼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책이에요. 저는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책들이라서 이걸 사용을 했고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교재더라도 A1, A2에 나오는 기본 단어들은 기초를 잘 다져주시고요. 기본 단어를 기반으로 다른 단어들을 조금씩 넓혀가신다면 어느새 처음 보는 단어를 봐도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랑 비슷한데 대강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하면서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너무 많이 외울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100개, 일주일에 100단어만 잘 외우신다면 꾸준히 하시면 정말 충분히 네덜란드어 단어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어 아무리 백날 책으로 읽고 영상으로 듣고 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더치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만들어서 그 상황 안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마켓에 가서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더치로 얘기해보세요. An apple alsjeblieft. 또는 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Mag ik pinnen? 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더치를 못 알아듣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실 거고, 또는 나는 더치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영어로 대답을 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더치를 배우기 정말 어렵게 하는 장벽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영어로 말을 해. 그래도 굴하지 말고 네덜란드어로 계속 말하세요. 상대방이 영어로 대답을 한다면 나는 영어를 못한다라고 말을 해주세요. Ik spreek geen Engels.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계속 네덜란드어로 대화를 하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더치를 사용해야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더치를 배우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마트에 가서 직원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말을 많이 걸었어요. 세제를 사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다. 어떤 세제를 사야 되냐? 또는 이 세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또 대화를 얼마나 더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길을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시내에서 이 건물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만들면서
입 밖으로 꺼내고 네덜란드 사람이랑 또 대화를 하면서 이런 반응형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켓에서, 가게에서, 길에서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걸 나는 진짜 못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팁! 언어 그룹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언어 교환 모임이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찾으실 수 있냐면 지역명 그리고 타워 카페라고 검색을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하면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더치를 배우기 시작하자마자부터 A1 레벨부터 언어 모임에 꾸준히 1년 넘게 다녔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대학교에서 하는 언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냥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어서 거기에 가면은 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싶은 그룹, 또 영어를 사용하고 싶은 그룹,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싶은 그룹, 스페인어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각자 거기서 다른 학생들이나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더치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네덜란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보다 더치를 배우고 있는 다른 제2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더 대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더치를 배우는 다른 친구도 나랑 더치 레벨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친구랑 뭐 이름이 뭐니? 무슨 일 하니? 무슨 공부하니? 학생이니? 이런 책의 초급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나도 듣고 대답을 하고 이 연습을 계속하면서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언어 모임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답답하다고 영어로 중간에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그날 정해놓은 언어 모임을 하는 시간, 1시간 동안은 네덜란드어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고 만약 모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뭐 같이 바에 간다던가 이러면 더 친목을 다질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모임 말고 하나를 더 다녔는데 그거는 도서관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모임이었어요. 네덜란드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 하나로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언어 모임이었어요. 이 언어 모임의 장점은 자원봉사자분들은 다 더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였어요. 이런 언어 모임은 지역명을 쓰고 비블리오텍, 도서관, 비블리오텍, 탈카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찾으실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엄청 많은 언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면 어떻게든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나랑 맞는, 내 시간에 맞는 모임을 찾으셔서 꾸준히 다니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어 모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더치를 배우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틀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입 밖에 소리를 낸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열심히 입 밖으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재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려는 팁은 조금 특이한데요. 사실 저는 언어 자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3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스위치 돌리듯 딱딱딱 바꿔서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더치를 어떻게든 빨리 터득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잊고 더치만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언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단어 뜻을 찾으려면 영어든 한국어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서 사용을 하겠지만 일단 한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를 더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쿨카스트라고 불러요. 쿨카스트. 그러면 냉장고는 더치로 쿨카스트라고 말한다가 아니라 이 사물은 이제 그냥 쿨카스트예요. 이게 이 사물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물이랑 네덜란드 명칭이랑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모든 명사에 있어서 단 하나의 명칭을 더치로만 남기는 거예요. 이 방법에 더불어 더치로 혼잣말을 계속하면 효과가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 쿨카스트에 아까 슬라를 넣어놨는데 어딨지? 라고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어마다 더치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문장 전체를 더치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치를 정말 절박하게 빨리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고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다른 언어를 잊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다른 언어를 잊기 때문에 뇌에 더치만 남아있고 이걸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대신 영어 실력이 후퇴할 뿐 아니라 한국말로도 단어가 안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언어, 더치가 좀 더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오늘 제가 말한 4가지 팁을 마음속에 담고 여러 번 반복해주세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안 들리던 단어가 들리기 시작할 거고 안 외워지던 단어가 물건만 봐도 떠오를 거고요. 어느새 레스토랑에서 더치로 주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더치 레벨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제 영상을 다시 보시고 이 방법을 다시 반복하면서 더치를 그 누구보다 쉽고 빠르고 재밌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더치를 배우던 초반에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손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더치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혹시 네덜란드에서 알바를 구하는 팁, 알바하면서 네덜란드어 배우는 팁 궁금하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 올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찐스! 또!